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새로운 공간에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색해. 저는 사실 지금 낯설어가지고 조금 긴장한 상태인데, 오늘은 저도 궁금하고 건축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 만한 주제로 꼽아왔거든요. 바로 기성금입니다. 공사 대금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 법률 상담이야. 기성금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나 소송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질문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얼마큼 공사를 했는지 어떻게 아냐, 페인트 열통을 발랐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건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우선은 기성금이 뭔지, 그리고 기성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우리 계속 찍었던 현장이 있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성금이 청구가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기성검사를 하는지를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좋아요, 좋아요. 먼저 기성금이 뭐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성금의 정의는 공사한 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돈이라고 돼 있어. 네. 건설사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 공사를 했습니다라고 건축주한테 청구를 하는 게 첫 번째. 건축주가 그 공사한 만큼 청구한 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성검사가 두 번째. 계산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게 세 번째. 기성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한 만큼만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공사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건 누누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를 가지고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한다라고 돼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등한이야.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공사한 만큼 지급을 해야 한다, 뭔가 와닿지 않아요? 건설사가 공사를 1억 원치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비를 2억을 줬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설사가 신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돈을 더 많이 줬는데. 건설사가 공사비를 2억을 더 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건설사는 그때 그만을 둬도 1억은 이익이야. 그렇죠. 근데 건축주는 1억이 손해인 거야. 그때부터 건축주는 어떻게 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대등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대등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지. 근데 건축주가 계약이행증권을 잘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더 받은 금액이 계약이행증권보다 낮다면 그래도 공사는 계속 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그만두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만둘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냥. 상상하기도 싫어요. 조금 최악의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볼게. 건축주가 계약이행증권도 안 받았어. 실제 공사비가 10억인데 계약한 건 9억이야. 그리고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1억이라는 금액을 더 줬어. 지금 그만두는 게 건설사에게 가장 이익인 거야. 왜냐면 지금 그만두면 1억이 이익이지만 실제 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9억에 계약을 했잖아. 이대로 그냥 공사를 끝내면 건설사는 1억이 손해인 거지. 건설사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공사비를 더 받아야 되지. 건축주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싫지. 이 1억만 주면 될까? 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거야. 최악이에요. 설계도에 잘못된 것도 찾고 수량이 빠져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공사비를 이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는 거야. 뻥튀기인데? 그치. 근데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럼 건축주는 지금 현재 을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두면 1억이 손해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비용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자, 정리를 해보면은 건설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첫 번째, 계약이행증권을 끊지 않고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낮고 설계도면이 누락된 게 많고, 네 번째가 일한 금액보다 비용 금액을 더 받은 경우. 계약할 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만들어진 거고, 기성금은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야. 당기고 싶지 않아요. 그치? 일한 것보다 공사비를 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 공사를 못 하지. 건설사 밑에 있는 하도업체는 일이 바로 끝나면 돈을 받거나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돈을 안 줬어. 그럼 건설사도 하도업체한테 돈을 못 줘. 그럼 하도업체는 돈을 못 받으니까 공사를 못 해. 그럼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한 만큼 공사비를 잘 줘야 된다는 그렇지. 거군요. 적게 주면 공사가 안 되고 많이 주면 가불이 바뀌고,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안 만들어지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성금은 공사한 만큼만 지급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들으니까 기성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건축주가 기성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공사한 만큼 기성금을 지급을 하려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제 수량산출서 내역서거든. 기억이 나는 것 그치, 같아요. 기억나지, 그지? 네네. 수량산출서는 위치별로 품목, 재료별로 수량을 뽑아 놓은 거고, 내역서는 그걸 공정 품목별로 묶어서 공사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이번에 1층의 기둥에 CO이라는 것을 공사를 했으니까 기성금을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수량산출서에는 거기에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갔고 레미콘이 몇 노비에 들어가고 거푸집이 얼마나 돼 있는지가 수량산출서에 있고 내역서에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단가들이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기성금이 되는 거야.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기성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엄청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겠네요. 기성을 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설사들한테 견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네. 경쟁력이 있는 금액인지를 보고 건설사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설계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액의 기준이 되는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가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으면 그때 비교가 가능한 거야. 또 하나 쓰는 곳이 어디냐면 설계 변경.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뭔가 바꿨어. 그럼 이제 수량이 바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있으면은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량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 거야.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견적 받을 때, 기성 줄 때, 그다음 설계 변경할 때 꼭 필요한 거야. 건축 전체가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런데 수량산출서 내역서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전체 건설 공사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게 수량산출서 내역서야. 가성비가 제일 높다. 일반적인 현장에서도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가지고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나요? 지금은 그래도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성을 주는 현장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아. 그래요? 건설사고 분쟁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래서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계약이행정권을 안 받았거나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견적을 안 받았거나 도면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일한 것보다 공사비를 더 많이 줬을 텐데 뭐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공사한 것보다 기성금을 더 많이 줬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겨. 그런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건축주가 정말 설계 도면도 본인이 애정을 들여서 설계를 잘 그렸어. 잘 그렸는데 견적을 받을 때 수량산출서 내역서 없이 견적을 받았어. 없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공사비가 10억 정도 들어갈 현장을 빠르게 계약해서 진행을 한 거야. 공사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건설사가 건축주에게 돈이 좀 부족하다, 자재를 좀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성금을 좀 먼저 많이 받았어. 끌려다니겠네요. 첫 번째 기성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가 요구를 한 게 이제 설계 변경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 당연히 건축주는 그걸 못 받아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중단이 됐느냐 하면 건설사가 이거 못 주면 공사 못 합니다라고 현장분들 잠그고 가버린 거야. 말이 막히는데. 건축주가 소송을 했지만 1년 정도가 걸렸고 건축주가 건설사한테 2억을 더 줬어, 그지? 네네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손해인 거고 1년 동안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그 이자가 또 많이 나갔잖아.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기긴 이겼지만은 돈을 다 받아내진 못했고. 다. 그치.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계약할 때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일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다른 시공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돈을 더 주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손해본 게 한 4억 정도 손해를 보고 한 거야.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가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이행정권 안 받고 그다음 견적 받을 때 수량산출서 내역서로 견적 안 받고 그다음에 설계도면에 잘못된 것들이 많고 공사비를 공사한 만큼 더 주면 이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100% 이런 사고가 생기고 건축이 위험한 거야, 그지? 그죠. 리스크가 커. 그러면은 건축을 할 때는 도면에 잘못된 것도 확인을 하고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견적받고 계약이행정권 받고 그다음에 기성금 줄 때는 일한 만큼만 주고 이렇게 해야지 리스크를 없애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댓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건설사가 얼마나 일했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나요? 시공사에서 페인트를 10통을 썼는데 실제로 그만큼 쓴 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페인트통 10통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10통이 들어갔는지 20통이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 계약할 때 어느 페인트로 바를 건지를 결정을 했을 거잖아. 네네네. 그 제품으로 그 면적을 그 품질로 나타냈는지만 확인하면 돼. 수량산출서 내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면적하고 그거에 대한 단가가 들어있는 거야. 페인트가 10통이 들어오건 20통이 들어온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벽에 이 제품으로
페인트를 발라라. 그리고 어떤 품질을 나타내라. 도장 공사는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는지 물량이 잡혀져 있어. 수량산출서에 철근이 10톤이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10톤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철근 같은 경우는 할증을 넣어놔. 왜냐하면 철근을 가공하고 자르고 하면서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철근에 할증률을 넣어놓는데 결과물은 뭐야? 그 철근이 구조도면상에 따라서 철근이 배근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건설사가 열심히 잘해서 철근을 로스를 넣게끔 하게 되면은 10톤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11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최종적인 결과물은 구조도면에 따라서 철근을 그 규격으로 설치를 하는 거. 그럼 그게 수량산출서 내역서에는 얼마큼 썼는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마다 달라. 예를 들면 아까 페인트 얘기를 했잖아. 면이 거칠어. 그러면 거친 면에서 마감면을 잘 나타내려고 하게 되면 페인트를 많이 칠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약된 품질로 계약된 자재로 그 면적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거 기준으로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페인트가 10통이다 라고 수량산출서에 돼 있지도 않지만 10통이 들어오건 20통이 들어오건 도면에 있는 내역서에 있는 그 수량만큼 페인트를 칠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반인이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보는 건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기성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량산출서 내역서가 없으면 그게 아예 불가능해. 건축주가 꼭 챙겨야 되는 지점이네요. 그럼 기성검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성검사의 목적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건설사가 일한 만큼 기성검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품질검사. 만약에 계약된 자재를 쓰지 않았거나 계약된 품질로 공사를 못했다면 보수를 요청을 하거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해야 돼. 잘못 공사한 거를 다시 공사라고 했는데 건설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성금을 줄 때 그걸 빼고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를 보수하거나 재시공할 때까지.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성금이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맞아. 안전장치 역할도 해. 기성검사에서 공사가 잘못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된 자재로 공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건설사가 그걸 뜯어내고 계약된 자재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이제 미미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건설사는 이걸 계약된 자재로 공사를 하고 공사를 끝냈어. 근데 건축주가 보기에는 품질이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계약할 때 이 공사를 어떤 품질로 할 건지가 계약에 돼 있어야지 그런 분쟁이 안 생기는 거야. 딱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그렇지. 계약할 때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퀄리티를 나타낼 건지가 계약에 돼 있어야 되고 허용 오차를 어디까지 할 건지도 계약에 돼 있어야지 기성검사를 줄 때 이건 잘했으니까 통과,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 잘못했다고 내가 돈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건설사가 안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계약서에 있는 대로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다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본인 돈으로 해야지. 기성금 얘기는 사실 들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대로 주기 너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기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지고 기성검사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현장, 삼성동 현장 가서 어떻게 기성검사하는지 알려줄게. 좋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수고했어. 네. 밥 먹으러 가자.